지금 그 조정식 의장 발언 때문에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방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연임은 없다. 이 다섯 글자 왜 말을 못하냐. 그 말을 해라.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관련해서 극우 유튜버의 발언과 분간이 안 된다. 제발 정쟁에 대통령을 좀 끌어들이지 마라. 정치가 후퇴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서글프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혹세 무민을 멈춰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 말을 해야 됩니까? 다섯 글자? 아니 그러니까 뭐 형식적인 걸로 보면 비서실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다음날 잡아서 대통령의 생각을 말하고 세 가지 조건을 달아서 이게 절대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강훈식 비서실장이 자기 생각을 말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보고 읽어줬대요. 예,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 표명은 이미 한 건데 장동혁 대표한테는 없는 거죠. 그 입장 표명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안 들었어. 못 들었어. 나는 몰라. SNS에 써줘야 되는 안 거예요. 들려. 예. 근데 대통령실은 이미 입장 표명을 한 거고 네. 이 정치적 형식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그게 아니라 육성으로 말을 하든지 뭐 SNS에 쓰든지 연임은 없다라고 써주세요. 이거를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필요하면 이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입장 써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써주고 끝내라. 예. 아니, 근데 써주면 써주는 대로 또 난리치지 않겠어요? 아니 본인이 부정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임은 없다. 5자만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연임은 없다는 말을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것보다 장동혁 입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이봐 그러지 말고 자네가 연임은 없다고 좀 하지. 그러네. 그걸 바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이거 연임은 없다 대통령이 또 쓰잖아요. 그럼 또 난리 나요. 예. 그건 또 그거대로 또 문제가 됩니다. 예. 연임할 생각이 있었나 보네. 또 이런 식으로 또 난리를 칠 비서실장의 거예요. 발언을 갖고도 현실적으로 예.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 봐 생각은 있는데 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원천적인 잘못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버린 거 128조 2항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끝날 일인데 일을. 이렇게 해서 이제 끌고 온 거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할 일도 없었는데 잘 됐다 이걸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네. 잘 걸렸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정청래 대표의 주장이 맞아 보여요. 기자한테 낚였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당 대표 후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인식을 기자들에 밝히는 대해서. 거는 좀 네. 약간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예상 질문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백불에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네. 뭐 그 공보수석실에서 밝힌 것처럼 답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거죠. 질문에. 아니 근데 기자들한테 낚였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그 사람의 의도대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낚인 걸로 하고 저는, 넘어가야 저는 돼. 저 말씀 맞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당 대표 후보가 할 일은 네. 아니다 하는데 네. 그 말 듣고 본인의 개인적 신념이겠죠. 이래버리면 난리 나는 겁니다. 네. 근데 하여튼 저는 이번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어떤 기획, 뭐 이를테면 정계 개편 기획, 뭐 그리고 뭐 소위 얘기하는 공소 취소 논란, 그리고 이제 공소 기각, 뭐 한밤에 끼어 절대 그거 아니라고 김승원 의원께서 오늘 뭐 다 말씀하시고 가시고 8번이나 회의를 했고 뭐 6회독인가 몇 회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나온 거지 느닷없이 들어간 한밤중에 끼워 넣기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2020년부터 김용민 의원이 그 토론회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그렇게 엄프를 하잖아요. 그럼 또 그게 먹히는 거고 다수의 대중들은 신문만 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거 왜 갑자기 끼워 넣었어? 대통령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이상한 의심을 계속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조선일보한테 물어봐야죠. 니들이 봐도 부당한 수사에 공소 소축 재량권 이탈은 만나보지 해줘야죠. 네. 이거는 네.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좀 오랫동안 이야기됐던 거고 사실 네.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이거 설명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소기각 판결이 있고 공소기각 결정이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이거는 공소기각 결정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판결로 넣었더라고요. 저는 네. 오히려 그게 아쉬웠어요. 결정으로 왜냐하면 재판하기 했었어요. 전에. 왜냐 그렇죠 재판하기 전 단계에서 이런 건 해방을 시켜줘야지 수년씩 재판한 다음에 권순일 대법관 보세요 5년 재판했어요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공소기각 나면 얼마나 허무해요. 오히려 이런 명백한 것들은 빨리빨리 판사가 결정을 끝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아니 그리고 판사 보고 판단하라 했잖아. 판사 보고 무슨 검사가 아니라 아니 검사도 아니고 무슨 판단할 수도 행정기관이 네. 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판단해가지고 예. 아니 이런 내용 없어도 기존에도 공소 기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법적 근거를 넣어줌으로써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논란을 그냥 없애는 거거든요. 음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논란은.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펄쩍펄쩍 뛰는 거 보면 니들이 봐도 수사권 남용에 소추권 남용은 맞나 보지 이렇게 물어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제가 잘못했는데 8번이 아니라 14차례, 6월 네. 26일 이후에 14차례 정도 논의를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태도는 이런 거예요. 법사위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논의하면 가버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채점을 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채점을 하다가 킬러 문항 있었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몰랐는데. 처음부터 있었다고. 근데 이런 거예요. 김용민 의원이 국회의원 하기 전에 유우성 사건 변호인단이었어요. 예, 유우성 사건이 맞아요. 뭡니까? 대표적으로 조작 증거를 가지고 네, 위법 그렇습니다. 수사해갖고 이거를 예. 기소를 했는데 예. 변호인단이 이걸 계속 주장했어요. 예.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예. 재판 과정에서 조작 증거가 밝혀지니까 별건 기소를 해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 별건 기소를 공소 기각을 해버린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비판은 가능해요.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이 본인의 경험치에 의존해서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한 재량권을 넓혀놨다 판사에 뭐 이런 비판이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런 사건에서 본인의 경험을 갖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엮어갖고 지금 설명하는 킬러 부당이었다라고 하는 방식은 저는 매우 부적절한데 한동훈 의원 측은 아싸 하고 있겠죠. 내가 한 건 또 했다. 제가 봤을 때는 깔 게 없는 네. 거야. 다른 거 깔 게 없는 거야. 어차피 보안 수사권 이걸로는 못 막을 것 같고 네. 그건 까봐야 효과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로 성동격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알아 다 언론도 다 알고 이거는 이 별건 수사라든지 수사권 남용 이 부분은 제가 로스쿨 다닐 때 교과서에도 나와 있던 내용이 이런 부분 바뀌어야 된다고.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앞에 있는 놈이 나쁜 놈 같아. 이놈이 뭐 성범죄를 저지른 것 같고 이놈이 살인을 저지른 것 같아. 근데 네. 수사권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공소기각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그렇죠. 공소기각이란가 이런 거를 선언적으로 정확하게 넣어줌으로써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거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살인죄가 살인을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유기, 징역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살인범이 나한테 왔을 때 야 법에 이거 금지돼 있다. 그럼 살인범 저 갑니까? 아니거든요. 다만 국가가 너는 사람을 죽였어 하고 5년 이상의 범죄를 형을 매기지 못하게 하는 게 법의 본질이에요. 네. 국가와 개인의 사이가 법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홉스의 국가 계약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네. 근데 이런 본질을 싹 무시해버려. 이런 본질을 싹 무시해보고 나쁜 놈이 있는데 처벌 못하게 하네. 이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국민의힘 네. 의원들은.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법을 만든 유승익 교수님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기각 이미 판례에 있는데 황당하다. 이미 올해 6월에 시민이 주도한 안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승원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도 찬성한 부분이다라는 말씀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해와 억측이 많아서 자꾸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시 02분 지나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가 시즌 1 하는 내내 그 2년 9개월간 저희가 쉬지 않고 달려왔고요. 그 사이에 정말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셨던 만큼 빛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일도 많았습니다. 내란 수계, 네. 내란이다 이런 비상계엄이 터지고 뭐 총선, 대선, 고생. 지방선거 정말 2년 9개월 동안 야 대한민국 정치 현대사에서 이렇게 많은 일이 동시다발로 많이 터질 수 있나라는 정도까지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들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꼼꼼히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한 달 잘 쉬고 9월에 선선한 바람 아마 그때도 더울 것 같긴 하다. 더울 것 같아. 계속 더울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드네. 기후이기 때문에. 여하튼 8월 마지막 주 9월의 첫 장을 열면서 저희 취재 편의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도 한 말씀씩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시즌 2에도 또 불러주십시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 여의도에서 너무 고생. 그럼 다음번에 여의도가 아니라는 건가? 아니 여의도에서 격변이 많았잖아요. 이 지난 세월 동안. 이 동네가 너무 시끄러웠어. 네. 여의도가. 네, 정말 예. 여의치 않네요. 네. 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